안녕하세요. 3교육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2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2월 11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기해년 병자월 정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정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봐야 할 명식 정화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벌써 자월이 시작된 지가 벌써 이제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오늘이 바로 마지막 자월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일 1월 6일 날 소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게 되면 소한이라고 하죠. 소한이 되게 되면 이제 자월에서 축월로 넘어가게 되고 내일 오전 06시 30분에 소한 절입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06시 30분까지는 자월로 이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소한 절입이 되면서부터는 자월에서 이제 축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월의 마지막은 오늘까지고요. 그 다음에 내일 뭐 일정 시간까지는 자월로 볼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내일 1월 6일 날 소한 절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일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정화가 되겠고요. 정화가 태어난 월령, 정화가 태어난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태어난 사주 명식입니다. 일단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정화라고 하는 것 일단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목화토금수 화로 구분하게 되면은 목화토금수 화, 목화토금수죠. 그래서 이걸 구분하게 되면 화라고 하는 존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은 화예요. 불이죠. 쉽게 말하면 불에 해당이 되는데 그냥 불로 보지 않고요. 등촉화라고 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어저께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 내지는 태양지광으로 설명을 해서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공부하게 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광 내지는 등촉지화라고 해서 하늘에 있을 때는 달빛과 같고요. 그 다음에 별빛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늘에 태양이 양화인 것에 대비해서 하늘에 정화가 있다라고 봤을 때는 달빛이라든가 별빛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빛에 비해서 별빛에 비해서 태양이라고 하는 빛은 굉장히 더 강렬하죠. 그죠? 그래서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양과 음을 구분할 때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비해서 강하고 씩씩하고 그 다음에 터프하고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대비해서 좀 부드럽고 그 다음에 밝다라고 하는 것이 양의 개념이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대비해서 좀 어두운 개념, 그죠? 양이 뜨겁다라고 하면 음은 그에 비해서 차가운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빛이라고 하는 것, 달빛, 별빛, 그 다음에 태양이 있다라고 봤을 때 태양은 강렬하기 때문에 양화가 되는 것이고요. 별빛이라든가 뭐예요? 달빛 같은 것은 태양에 비해서 약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음화인 정화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빛이라고 하는 것, 열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늘에만 있지는 않겠죠. 땅에도 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둘을 비교해 봤을 때 강하고 뜨거운 것은 양화가 되는 것이고요. 부드럽고 약간 양에 비해서 격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음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설명했지만은 라이탑 불과 가스불, 가스레인지 불이 있다라고 하면 라이탑 불이 음화가 되는 것이고 가스레인지 불은 양화가 되는 것이죠. 천편일률적으로 병화를 태양으로 보고 정화를 달빛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어차피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강한 것이 양이 되는 것이고 부드럽고 그런 그 음유한 것이 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상대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비단 설명할 때만큼은 병화를 태양으로 보는 것, 정화를 이러한 등촉화라고 보는 것은 그거에 막 정화라고 하는 특성, 병화라고 하는 특성을 가장 잘 비유하는 그런 개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어저께도 설명을 드린 거니까 한 번 더 복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등촉지광이라고 하는 건 달빛, 별빛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지상에 있을 때는 뭐 등대 같은 거죠. 바다에서 어두운 밤에 배의 어떤 항로를 이렇게 예고해주고 항로를 이렇게 알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등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양화인 병화 같은 경우는 낮에 뜨겁게 밝게
비춰준다라고 하면 음화인 것은 밤에 좀 어두울 때 은은하게 비춰주는 그런 개념이죠. 등대 같은 경우 바로 뭐예요? 음화인 정화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촛불 같은 거 우리 어머님들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촛불 같은 거 있죠. 촛불 보면 막 격정적이고 막 기분이 막 들뜨고 그렇지 않죠. 촛불을 딱 켜놓고 있는 순간 마음이 착 가라앉으면서 뭔가 절대자한테 내가 나의 어떤 소원을 빌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일간이 정화이기 때문에 저도 촛불 같은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이렇게 촛불 같은 걸 켜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모닥불 피고 이게 그 추운 겨울날 이렇게 모닥불 같은 거 다 켜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게 좀 운치 있고 좀 사람이 약간 센치해진다 그러나요? 약간 부드러워지잖아요. 근데 태양빛이라든가 격정적인 불을 보면 사람 마음도 그걸 보는 순간 사람 마음도 격정적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운명도 그렇게 해서 바뀌는 거예요. 계속 좀 안 좋은 것만 계속 장기간 보게 되면 사람 마음이라든가 뭐예요? 그런 것들도 그렇게 똑같이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 그런 것하고 내가 또 매치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 같은 거를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이렇게 비키고 마음이 심란할 때 마음이 좀 복잡할 때는 촛불 켜놓고 아무 생각 없이 쉬운 말로 전문용어로 멍 때린다고 하죠. 그래서 촛불 켜놓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서 좀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 촛불로 볼 수도 있겠고 우리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그래서 모닥불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뭐 여기다 대고 뭐 전기불도 해당이 되고요, 난로불도 해당이 되고 정화에 해당되는 것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촛불과 모닥불을 비교해봤을 때 촛불이 음화가 될 것 같고 모닥불이 양화가 될 것 같은 이런 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정화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촛불과 같은 것이고 등대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길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정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정화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마음씨가 따뜻한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잔정도 많고 또 촛불이라든가 이런 거 밤에 별빛이라든가 도심지 같은데 밤에 갔을 때 네온사인 이렇게 쫙 이렇게 있으면 되게 좀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정화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좀 아름다운 제가 정화일간이니까 그래서 아름답고 따뜻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저께 설명했던 병화라고 하는 것 낮에 강렬하게 맹렬하게 빛과 열을 뿜어내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병화일간이 약간 강렬하고 맹렬하다라고 하면 정화는 달빛과 같죠. 그래서 뭔가 달빛이 보름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막 호수가 찬란하게 있으면 달빛을 그 호수가 쫙 반사시켜주고 있잖아요. 굉장히 음유하면서 부드러우면서 온화하죠. 아무리 내가 시를 못 쓰는 사람이라도 그런 환경이면 진짜 한 줄의 시라도 한번 읽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 병화가 됐건 정화가 됐건 예를 관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거는 병화 따로 뭐 정화 따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남한테 어떤 드러내는 것인데 그냥 막 무식하게 터프하게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절과 어떤 격식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의 측면에서 병정화는 모두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병정화, 화 모두 방향은 남쪽을 가르칩니다. 화는 남쪽이면서 계절은 여름이 되겠죠. 여름. 그 다음에 주관하는 색깔 빨간색 좀 유식하게 써서 적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맛은 쓴맛에 해당이 됩니다. 쓴맛. 토가 단맛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금이 매운맛인가 이렇게 되고 뭐 수가 짠맛인가 뭐 이렇게 맛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가 왕에서 좀 문제인 사람들은 단 거, 초콜릿, 사탕 같은 거 먹으면 좀 안 될 것이고요. 목이 용신인 사람들은 쓴맛 같은 거 있죠. 육모초 같은 거 이렇게 좀 먹게 되면 그런 것도 괜찮을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어떤 삶에 대한 방편인 것이고요. 화가 용신인 사람 적색, 어저께도 설명드렸죠. 빨간색 계통이라든가 화를 생해 줄 수 있는 푸른색 계통을 적절하게 서로 가미를 시켜서 색을 배합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어떤 삶의 방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정화일간이든 병화일간이든 말을 좀 잘하고 말을 좀 융통성 있게 들으면 좀 이렇게 찰지다 그러죠. 찰지다 이렇게. 그래서
말을 좀 재미있게 찰지게 좀 이렇게 온화하게 하는 그런 성향도 갖고 있고요. 또 병화일간에 비해서 병화일간은 약간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이상적인 어떤 그러한 것에 토대를 둔다라고 하면 정화일간은 병화일간에 비해서 약간 현실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화일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촛불과 같고 등대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화일간들 봉사정신이라든가 희생정신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정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이거는 일간만의 특성입니다. 그 사주가 정화일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띄어내서 화일간, 특히 정화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천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무조건 정화일간이라고 해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것이 아니죠. 칠살이 너무 왕하게 되면 봉사정신이 있는데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 이런 것이죠. 저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일간이 좀 왕한 사람들의 정화가 그러면 생각한 걸 그대로 실행을 옮기는데, 일간이 좀 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약간 소심하거든요.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저 사람한테 도와주면 주변에서 뭔지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일간의 특성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주가 또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또 성향은 좀 더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일간 정화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원령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일간이 태어난 원령 자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되고요. 내일 입춘이 아니라 내일 소환 전까지 자월에 해당이 되는데, 내일 소환이 아침 6시 30분에 소환 절입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6시 30분 이후로는 자월이 아니고 자월이 아니고 축월로 넘어가게 되고요. 내일 오전 6시 30분까지가 자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0년이 되면서 2019년을 아듀했듯이 내일 아침 6시 30분이면 기해년 병자월은 아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 아침 6시 30분 이후가 되면서부터는 기해년 정축월로 새롭게 또 맞이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해월이 됐던 자월이 됐던 축월이 됐던 일단 이때 해자 축월은 북방에 해당이 되면서 겨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실 거고, 이제 자월도 벌써 29번 정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자월이 춥다라고 하는 것,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은 반제 자월하게 되면 이제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엄동설한 매우 한기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월이라고, 해자 축월이 겨울이라서 음이 가장 왕하지만 특히나 이 자월 같은 경우에가 음이라고 하는 기운이 가장 강한 때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언제라 그랬죠? 동지라 그랬어요. 동지. 그래서 동지가 음이 가장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되죠. 음이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 반대로 설명하게 되면 양이 가장 약한 것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동지가 음이 가장 왕하고 양이 가장 약한데, 더 중요한 것, 이때가 지나면서 이제 양음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약해지는 것이고요. 이때부터 양은 점점 이제 세력을 얻어가죠. 그래서 동지가 지나면서 일양이 이때 어떻게 돼요? 이런 일양이 시생한다, 처음으로 발생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지를 해를 받기는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양이 동지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입춘을 기준으로 연이 바뀌는 것으로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자, 정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이 자월의 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약합니다. 그래서 병화가 됐던 정화가 됐건 자월이 되게 되면 굉장히 그 기세라고 하는 것이 매우 약한 반면에 수라고 하는 것, 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왕하죠. 그래서 이거를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수는 이 자월의 인간지가 아니라 제왕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화는 일간인 화라고 화는 여기가 태지에 해당이 돼서 매우 약하다. 일간 화는 약하고 관살은 왕한 그러한 때에 해당이 되고요. 한 가지 자월이라고 하는 것,
조태법뿐만 아니라 뭘 또 봐야 되냐면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임수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자중에 있는 임수는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자중에 있는 임수를 쓴다 안 쓴다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라고 봤을 때 그건 뭐냐면 격을 취용할 때나 용신을 취용할 때 임수 가지고는 격을 취용하지 않고요, 임수 가지고는 자중에 있는 임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안에 있는 지장간 임수를 말하는 건데, 이 자중에 있는 임수는 격을 취용할 때 용신으로 취용할 때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뜻을 말하는 거고요. 자 안에는 오로지 개수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7살인 개수가 왕할 때 이렇게 태어난 것에 해당이 되죠. 자, 해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도 무토는 쓰지 않는다, 불용한다, 용신이라든가 격으로 취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화가 자월에 태어났고 정화가 해월에 태어났고 똑같은 엄동설알인 겨울에 태어난 것은 똑같은데, 자월과 해월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간목이, 해월에는 간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자월에는 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개수다, 임수다 이 차이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해월은 간목이 지장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지로 묘목이라든가 임목 같은 것이 있으면 인해한목, 해묘한목 같은 것이 되게 되면 마치 목이 엄청나게 왕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자월 같은 경우에는 임목이 있다든가 묘목이 있다 하더라도 월령하고 합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목이 왕해지는 걸로 보진 않아요. 그 다음에 해월 자체에 간목이 있기 때문에 정화 일간이 해중에 있는 간목에 약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비빌 언덕 같은 것이 있다라고 보면, 자월은 오로지 나를 극하는 7살 개수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정화를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정화를 돕는 것은 반드시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이건 정인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인에 해당이 되는 이런 목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수가 왕하다 하더라도 이 간목이, 이 수는 목을 생하게 되고요, 이 목은 다시 정화를 생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가 아무리 왕하더라도 정화가 크게 두려워하거나 나빠하지 않지만은, 정화라고 하는 건 뭐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등촉지와 내지는 촛불과 같은, 모닥불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임수가 아닌 개수가 왕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칫 잘못하게 되면 정화 일간이 수에 의해서 꺼질 수가 있죠. 특히나 개수 같은 것이 천간으로 투출하는 것은 뭐예요? 이 개수라고 하는 것, 정화 입장에서 7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개수는 정화를 갖다가 바로 쉬운 말로 촛불 켜져 있는데 비가 오는 거고 똑같죠. 이렇게 되면 정화는 금방 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투출하는 것 완전히 이 자월에 개수가 투출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는 마치 적군이 몰려와서 나를 갖다가 공격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간목 같은 것이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진 않죠. 이것도 수생목 목생화해서 통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간목 자체가 용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만약에 간목이 없다라고 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죠. 이 무토가 상관이 7살을 제해 주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처럼 간목이 있어서 수를 이렇게 인화시켜 준 것을, 이거를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간목이 없고 무토가 있어서 7살 개수를 제해 주는 것을, 이거를 상관제살이라고 해요. 상관제살이라고 한다라고 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정화가 약하기 때문에 상관을 쓰기보다는 제일 먼저 일단 인성인 어머니인 간목이 먼저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정화가 자월에 태어나서 약하기 때문에 인성인 목이 있든지 아니면 비경겁적인 화가 있어서 약한 정화를 도와주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 화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일단
정화 입장에서는 간목이 먼저 있어주는 것이 더 좋다. 그 다음에 뭐 병화가 됐든 지지로 4와 5화가 됐든 화가 있어주면 조금 더 사주를 따뜻하게 조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 있어서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살펴보고요. 생시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비교해 볼 수 있는 사주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격이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보게 되면, 자, 음화인 정화가 음수인 자수를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수라고 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정관이 아니라 편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화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편관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편관격은 다른 말로 칠살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일간 정화는 자월에 태어났을 때 아까 말했지만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일간 정화는 절지, 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원령을 득해서 제왕지를 득했기 때문에 매우 왕하다. 이렇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살은 왕한, 신약, 살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약, 살왕한 사주국세가 되고 이걸 다른 말로 살중신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중신경하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살이라고 하는 것이 살이라고 하는 건 칠살평관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평관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 그 다음에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몸신자에다가 가벼울 경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살은 중한데 일간이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살은 너무 왕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왕한 살을 일간이 약해서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쉬운 말로 적군이 몰려오는데, 영화 같은 거,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적군이 엄청나게 밀려오는데 우리 아군의 수가 너무 조금 어떻게 됩니까? 적군은 7살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아군은 나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적군은 너무 많아서 살중한 상황이 되고 우리는 약한 것이 되죠. 반드시 아군이 지원을 준다든가 후방에서 아군을 지원해 줘야지만 우리 아군들이 살 수 있죠. 그래서 그 아군을 살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뭐 총알이라든가 총이라든가 보급품을 갖다가 줌으로 인해서 아군을 도와줄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같은 군인들을 갖다가 더 보충해 줄 수 있죠. 보충병. 이거는 뭐야? 같이 총을 쏘고 전우가 될 수 있는 비견, 겁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했을 때는 인성으로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비견, 겁재로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정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격은 칠살 평관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신약 사랑 내지는 살중신경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 일간이 약한 것을 어떻게든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정화가 자월에 태어난 것만 갖고도 일간이 매우 약한데 연지에서 해수를 보게 되면 일간이 더욱더 약해지게 되고 관살은 더 많아지겠죠. 선생님, 이거요,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자수는 7살에 해당이 되고 해수는 정관이니까 이거 관살원잡 아닌가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긴 한데, 이거는 관살원잡이 되는 것은 천간에 투출한 걸 좀 위주로 보시고요. 지지로 있는 것은 크게 관살원잡이라고 논하지는 않는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다른 분들이야 뭐 달리 볼 수도 있겠죠. 이거는 관살혼잡이 아니라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관살혼잡을 논할 실익이 없어요. 이것은 7살이고 이것을 관성이다라고 정관이라고 이걸 분리해서 본 때는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왕에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때나 칠살평관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지, 일간이 지금 너무 약해가지고 골골 하고 있는데 뭐 칠살평관 나는 뭐 하겠냐. 통칭해서 그냥 살중신경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고요. 이거는 관살혼자 논할 실익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지를 보게 되면 미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미일주가 됩니다. 자, 미토라고 하는 것은 정화일간이 미중정화의 통근을 할 수가 있어요. 통근을 할 수가 있지만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오화에 비해서 미에 통근하는 것은 아주 미약하게 통근하는 것이고요. 설령 정화가 미토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미토 자체가 토이기 때문에 정화의 기운을 또 설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또 같이 하기 때문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결코 뭐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중요한 거 병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자월에 정화가 약하기 때문에 겁재인 병화를 보게 되면 이 겁재인 병화가 정화를
도와줄 수 있어요. 형제 자매가 있으면 내 형제 자매가, 내 동생이, 내 형이, 내 누나가 잘못 좀 어렵게 살면 동생이, 형이, 뭐 동생이, 뭐 형제 자매가 서로 도와주는 것이 과 같죠. 정화가 약하니까 병화가 도와줍니다. 근데 이 병화도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미종인 정화의 간신히 통근하는 정도밖에 안 되겠죠. 역시나 정화도 약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형제 자매인 병화도 좀 약하죠. 자, 연간에 기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기토가 투출한 건 좋을까요? 나쁠까요? 별로 좋지 않겠죠.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차피 화의 기운을 빼는 것인데 정화도 약하고 병화도 약한 상황에서 저렇게 기토가 있으면 안 그래도 약한 화의 기운을 설기시켜 주는 것이고, 특히나 또 토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 화의 빛을 빛을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좋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생시는 어떤 것이 들어올지는 이제 얼추 다 파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에 좀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생시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경자시를 한번 보게 되면, 경자시, 자 3주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일간이 약하고 관살이 왕한 것이 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토가 있어서 관살을 제한다 하더라도 기토는 이러한 해수라든가 자수 같은 경우는 것을 이렇게 제할 수 있는 공력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병화가 있어서 정화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병화 자체도 지지에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흠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라도 뭐 목이라든가 화 같은 글자가 오게 되면은 일간 정화, 그 다음에 겁재인 병화의 어떤 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엄동인 자월의 해수까지 있는 중에 다시 자수를 보게 되고요. 경금까지 보게 되면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술을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습한, 차갑고 습한 기운을 더 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그냥 자월의 한습함을 생한다라고 하니까 뭐 그런갑다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영하 20도인 상황에서, 영하 20도면 엄청나게 춥습니다. 거기다 대고 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 한습함이 가중된다라고 하는, 영하 20도에서 영하 30도 이하로 뚝뚝뚝 기온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빨리빨리 이해를 하겠죠. 이거는 한습이 가중되면서 정화일간이 뿌리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이게 종할 수 있느냐? 종 안 됩니다. 병화가 옆에 있기 때문에 병화에 의지할 수밖에. 차라리 병화가 없이 뭐 임수 같은 게 있었다면 차라리 종살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건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종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신축시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신축시. 이렇게 되면 충미충이 되죠. 미토, 축토가 충이 되게 되면 충미충 되면 토가 왕해지는데, 그 토라고 하는 것이 일간 정화를 도와주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토가 왕해짐으로 인해서 결국 화의 기운이 더 과설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신금 역시 뭐예요? 술을 생하는 그러한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묘시가 되면 어떨까요? 계묘시. 제가 대체적으로 생시에다가 대고 칠사를 투출되는 생시를 잘 잡지 않아요. 결국 이렇게 미토하고 묘목하고 연지 있는 해수까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지로 해묘미 목국을 형성한다 하더라도 자월에 있는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언동에 촛불 켜놨는데 비 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연지에 있는 기토가 얘를 능히 제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멀리 있죠. 자, 거리를 보십시오. 정화 있는데 개수는 바로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토는 좀 떨어져 있어요. 자, A하고 B하고, 쉬운 말 이렇게 생각하죠. 뭐 내 아들하고 다른 애하고 좀 싸우려고 하고 있어. 근데 뭐예요? 그거를 막아줄 뭐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저 백리 밖에 있는 거가 똑같아요. 뭐 옛날 삼국지라든가 이런 거 있죠. 둘이서 뭐 싸우고 있는데 도와주러 가는 원병이 너무 멀리 있는 거야. 그러면 가까이 있으면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아군을 도와줄 수가 있는데, 이건 바로 어떻게 돼요? 개수가 정화를 직극해서 파극해 버렸는데 나중에 와서 도와준들 어떻게 돼요? 정화는 꺼져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 기토가 없는 것보단 낫죠. 왜냐하면 개수가 정화를 공격할 때 저 멀리 원군이 온다라고 하는 걸 알 때는 개수도 약간 멈칫멈칫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쉽게 이렇게
정화를 이렇게 공격하기는 어렵다 손치더라도 정화 입장에서 개수는 굉장히 위협적인 그러한 칠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진시 같은 거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지에 진토가 있다 손치더라도 갑목에 진의 뿌리를 두고 이 갑목은 해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미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진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갑목 자체가 약하지 않고요, 능히 정화, 병화를 생주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글자에 해당이 되니까 뭐 제가 봤을 땐 갑진시 나쁘지 않다. 을사시도 뭐 크게 나쁘지 않다. 물론 이제 을목 같은 것은 승목이기 때문에 화를 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력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시지에서 이 사화를 봤다라고 하는 것, 정화가 사화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더더군다나 병화도 사화에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사하고 미가 있으니까 중간에 오가 협례한다라고 해서 뭐 협록격이라고 하죠. 협록격 이렇게 끼어 있으면 협록이라고 해요. 협록격. 그래서 협이라고 하는 건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글자로 봐서는 사하고 미밖에 없지만 중간에 사, 오, 미 이렇게 해서 끼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으면 보는 것인데 크게 원국 자체에 없는 글자를 너무 이거 허자 이론도 있긴 한데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있는 글자라도 좀 제대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호시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죠? 이거는 오미합화, 지지육합으로 오미합화하고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니까 병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일간이 너무 왕해지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겨울에 이런 경우에는 임수로서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수보양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거는 약간 좀 완전히 정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매우 약한 사주였는데 이건 변해서 오히려 화가 다시 왕해진 것에 해당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정화든 병화든 일간이 왕해질 때는 해수로서 임수로서, 이건 해 중에 있는 임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걸로 수보양강 해주는 것이 매우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 무신시, 기유시, 경술, 신해시 썩 좋은 생지는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곧바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좀 정화 자월생 사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더 같이 공부해야 할 명식은 똑같이 정화가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자, 이렇게만 보면은 그러니까 같이 한번 비교 분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놔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정해진 건 아니니까 같이 땡땡으로 표시를 해놓고요. 그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오늘 주어지는 명식이었을 것이고요. 이거는 같이 공부해야 할 명식 이렇게 한번 보게 된다라고 하면 똑같이 정화가 자월에 태어난 것 똑같습니다. 정화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쉬운 말로 촛불이라든가 모닥불 같은 것이 엄동설월인 자월에 태어난 것에 해당이 되고, 자수라고 하는 것은 칠살인 개수가 왕한 그러한 사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화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칠살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칠살격인데 살중신경하다라고 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정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약한 정화를 갖다가 생조 내지는 도와줘야 된다. 뭘로 도와준다 그랬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 즉 목이 될 것이고, 비견이라 겁재 같은 것으로서 약한 정화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자월에 태어났어도 그래도 그 정화가 의지할 수 있는 미약하지만 병화가 있었지만 오늘 같이 공부할 명식 정화가 자월에 태어났는데 일지도 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지에도 자수가 있게 되면 이거는 완전한 살중신경한 사주 국세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경금이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 매우 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경금이 하는 것은 정화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 재성이라고 하는 경금 자체도 좋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자, 수가 왕하기 때문에 칠살 관살이 왕하기 때문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왕한 관살을 억제시켜 주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단 중요한 것,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죠. 상관. 그래서 상관으로서 살, 이거 중중한 살이죠. 이것도 살, 이것도 살. 이건 정관이지만 뭐 살살, 칠살 정관 있으면 이걸 다 뭉뚱그려서 그냥 통칭해서 다 평관 칠살로 논하게 되면 왕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 상관으로서 살을 제하는 것이 뭐예요? 이거를 상관 제살이 되게 되는데, 중요한 것, 상관 제살 하기 위해서는 정화일간이 지지로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지로 임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오화 같은 그런 일간이 뿌리가 있지 않으면 제살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극설교집하는 그러한 사주밖에 되지 않는다. 자, 일간 정화가 약하고 관살이 많게 되면,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질병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적군, 도적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여자의 경우에는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도 해당이 될 수가 있지만 내 남편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간 자체가 약해서 관살이 너무 많게 되면은 남편 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약간 너무 왕한 관살을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남편 덕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단 정해일주의 특성은 뭐냐면, 여자건 남자건 간에 일지 자체에 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주가 여자였다라고 하면 일지 자체에 정관이 있으니까 내 남편 자체는 괜찮은 남편, 바르고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그러한 남편을 만날 수 있겠죠. 하지만 관살이 너무 많게 되면 그것 또한 나한텐 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주도 생시가 일간 정화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민시 같은 경우에서 이민시가 된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것은 인해 한목, 물론 이제 임수가 투출하는 것이 썩 나쁘진 좋은 건 아니지만, 무토가 있게 되면 뭐 임수 자체를 조금 제해 줄 수는 있기 때문에 좀 괜찮다고 본다라고 하면, 인해 한목해서 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준다라고 하면 좋을 것이고요. 오늘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갑진시도 나쁘지 않아요. 갑진시. 그렇게 되면은 이 간목이 정화를 생주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생시가 되는 것이고요. 을사시라든가 병오시라든가 이런 생시들, 정미시는 좀 약해요. 좀 약하고, 을사시가 되면 이거 사해충이 되네요. 그죠? 이렇게 을사시가 되면 이거는 사해충이 되기 때문에 이 사화에 정화가 뿌리를 둬야 되는데, 사해충이 되게 되면 왕자, 충쇠, 쇠자, 발이 되는 거예요. 왕자, 충쇠, 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사화 자체가 뿌리가 뽑히니까 이거는 마땅치 않고요. 오히려 병오시 같은 경우가 다시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오늘 사주와 같이 아까 이 사주가 병오시가 됐을 때는 화가 너무 왕해져서 해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병오시가 된다 하더라도 화가 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우하고, 그 다음에 이 병화가 정화를 도와주는 것이고요. 수가 왕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간도 세력이 있고 무토도 세력이 있기 때문에 수를 제할 수 있어요. 이거는 상관제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간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아까 말했던 뭐 신축시라든가 경자시는 극설교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을사시는 아닌 것 같고, 병오시가 되면 정화가 능히 상관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제살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쉽게도 이 사주는 경술시가 돼요. 경술시가 되면은, 자, 물론 정화라고 하는 것이 술에 간신히 통과를 해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화의 고지에 해당이 되죠. 화의, 그러니까 포태법상으로 고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지인 술중 정화의 일간 정화가 뿌리를 둘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무토 자체도 술에 통근 뿌리를 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력을 얻어서 술을 제하려고 하는데, 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토가 술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술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금을 생하게 되고요. 금은 다시 술을 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진퇴양난인 것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운에서라도 목화운을 만나서 약한 정화를 도와주어야 되는데, 울로를 보게 되면 초년 정의 운이
있죠. 병술대운은 그나마 조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천간으로 병화가 투출돼서 이 무토를 생조해 주게 되고, 그 다음에 금을 억제시켜 줄 수 있으면서, 그 다음에 정화가 또 대운에서 들어오는 술토에 또 다시 술중 정화에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나마 좀 마음의 평화를 얻고, 뭐 17살부터 26 정도 나이가 되겠죠. 이때는 그나마 좀 평온하다 싶었는데, 다시 을류대운 가게 되면 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이 왕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금이 왕해지게 되면 다시 관살이 왕해지게 되니, 이 다시 유금이 옴으로써 관살이 왕해지고, 관살이 왕해지면서 다시 일간 정화를 극해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삶이 병술대운을 또 얼마나 좋았지는 뭐 제가 엄청나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때 빼고는 정해대운, 을류대운, 갑신대운 매우 고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주가 문제는 이제 개미대운 넘어가면서부터, 일단 개미대운 자체는 천간으로 칠살이 투출하게 되고요. 지지로 미토라 하더라도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땐 4, 5, 미라고 하는 것은 남방 화가 왕한 대운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좀 운이 좀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 갑신에서 개미대운 넘어가는 그 해에 무자대운 때 아쉽게도 남편 되시는 분이 일을 하시다가 좀 안 좋게 사망을 하신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칠살이 왕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자가 일간이 약하고 칠살이 너무 왕하게 되면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남자로 인해서 많이 시달림을 많이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남편이 너무 좋아요. 남편이 너무 잘해줘. 특히 정해일주 같은 경우 여자는 일지의 정관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남편을 만나는데, 이렇게 살이 왕해지게 되면 그 좋은 남편이 나한테 오래 있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가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개미대운만 좀 더 지나가게 되면 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주가 굉장히 좀 평온해지는 그러한 사주로 가는 그런 단계에서 무자대운 뭐 토가 왕해지게 되고요. 수가 있게 되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 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기운을 설기시켜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자대운 때 자는 다시 수가 왕해지게 되니까 이거는 제사라는 것이 아니라 극설교집되는 그런 환경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관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관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분석해 볼 수가 있겠죠. 조금만 좀 개미대운을 잘 넘겼다라고 하면 괜찮았을 그러한 사주국세였는데, 좀 많이 아쉬운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명이 너무 관살이 왕한 것은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실 수가 있겠죠. 제가 정화가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해일주이면서, 물론 이제 이거 사주국사는 들어가지만 또 연지 또한 저도 자월에 태어난 정해일주라는 거. 그래서 삶이 매우 폭폭하고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살이 왕하면 삶이 좀 어렵긴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내일 또 우리 내일은 이제 소환이면서 자월에서 축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니까, 내일 또 자월에서 축월로 넘어가는 단계 소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